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비해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템포러리 세그먼트나 뭐 아니면 언더 세그먼트에서도 저번에 설명을 한 게 많이 있었고 템포러리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의 동안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만 알아보는 정도로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언더 세그먼트 예시에서는 옛날에 자주 발생했던 이제 오류,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많이 보완된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자동 원두 관리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제 관련 파라미터나 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백업 앤 리커버리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할 수도 있는데 플래시백 쿼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데이터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템포러리 언더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템포러리 세그먼트는 저번에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일전에 이제 뭐 아키텍처에서 메모리 관련 작업을 할 때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환기하면서 간단한 예시 하나만 이제 넣어봤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언더 세그먼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좀 유명한 오류입니다. 스냅샷 투 올드라고 하는 오라 015 오류입니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언더 블록이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이미 재사용되어서 이제 해당 이제 조회하는 어떤 다른 트랜잭션에서 필요로 하는 언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언더 헤더의 트랜잭션 슬롯이 재사용되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언더 헤더 트랜잭션 슬롯이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다시 재사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투 올드의 예시에서는 일단 롱 쿼리가 진행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경이 일어난 조회 작업 도중에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에 이제 조회 작업을 하고 있었던 트랜잭션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걸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배치성 뭐 이제 쿼리 작업에서 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간단하게 개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작업자가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 변경을 하는 쿼리를 시작을 했어요. 자, SCN 넘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맞춰놨는데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아니면 중간에 이제 쿼리 중간에 커밋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커밋을 한 번 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되는 이 업데이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다른 세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롱 쿼리가 진행이 됐어요. 배치성 작업 등에서 사용하는 롱 쿼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1에서 데이터 변경을 일으키고 나서 커밋을 안 한 시점에 이 롱 쿼리가 시작을 했다면 이제 자기 SCM보다 높은 결과는 불러오지 않고 이전에 언더 세그먼트 트랜잭션 1에 이런 세션 1에 해당되는 언더 세그먼트에 저장된 그 이전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회 작업이 끝나기 전에 그 데이터 변경을 일으킨 트랜잭션이 커밋을 합니다. 자, 변경 내용을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더 세그먼트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 커밋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이제 뭐 조회 작업들은 언더 세그먼트를 활용하지 않고 커밋 이후에 이제 변경이 확정된 데이터들을 읽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커밋 시점 이전에 시작했던 조회, 이런 긴 조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이전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냅샷 to 올드 같은 에러를 발생시키게 돼요. 어떤 과정인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언더 세그먼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원래 그 이후에 발생한 트랜잭션이 언더 세그먼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커밋 시점 이후에도 그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못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자, 스냅샷 to 올드는 사실 현재 와서는 그렇게 예전만큼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조심을 해줘야 될 거는 예를 들면 데이터 변경을 일으키는 쿼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커밋을 하면서 변경 내역을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변경한 내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커밋을 한다. 이럴 때 불필요한 커밋을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작한 뭐 이런 대용량의 뭐 조회 작업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패치 어크로스 커밋 형태의 쿼리 작성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커밋한 시점을 가로질러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마 저번에 이제 쿼리 튜닝 강좌에서도 이제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뭐 PLSQL문에서 이제 커서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포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커밋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커밋을 해주게 되면 그 데이터 변경을 발생시키는 트랜잭션이 소유한 그 언더 세그먼트의 크기가 어, 계속 커지진 않겠죠. 커밋할 때마다 계속 덮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반복 횟수가 계속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롱 쿼리인 경우 그 시스템 체인지 넘버 SCN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대량의 데이터 변경을 실행하는 경우에 이런 반복적인 커밋은 언더리텐션 시간을 넘긴 데이터 블록에 다시 데이터를 덮어쓰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냅샷 투 올드 에러 같은 경우 이런 에러에 좀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예시로 반대로 오라클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저런 에러들을 마주치지 않게 오라클이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여기선 일부러 이제 언더 세그먼트에 대한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크기가 작은 이제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를 하나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언더 세그먼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겠죠. 이미 설정해둔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알아봤었는데 이제 오라클 21C의 이제 기본적인 언더 리텐션의 값은 900초예요. 대략 15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 시간도 한번 크게 줄여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언더 리텐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 언더 세그먼트를 덮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위에처럼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용량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더 리텐션 기간도 적으면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다시 언더 세그먼트를 덮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변경 내역이 언더 세그먼트를 저장하는 용량을 일부러 이제 초과하기 위해서 임의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변경 작업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insert into 테스트 밸류 해가지고 테이블에 계속 데이터 변경을 일으키죠. 중간에 이제 오류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라 152인데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닌 이제 유저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롤백 세그먼트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언더 리텐션 시간을 한번 기다려봤어요. 그러면은 아마 덮어 쓰겠죠.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블록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떴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아보고 지금 이 부분 실습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저는 지금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놨던 실습에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일반 유저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물론 권한은 DBA로 줬었는데 시스템 관련 뷰나 뭐 파라미터를 줘야 하는데 제한 사항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일반 유저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저번에 테이블 스페이스 단원에서도 다 다뤘었습니다.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이죠. 저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언두 스몰이라는 이름을 한번 썼기 때문에 언두 스몰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데이터 파일의 경로는 저랑 동일할 거예요. 스몰 2 메가바이트 정도. 제가 연장하면서 만들었군요. 네, 만들어줬고 명령 혹시 모르니까 지금 채팅방에 같이 올려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 변경할 때 이용했었죠. 네.
지금 제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그 위에 쉼표가 들어갔는데 그 오류입니다. 나중에 정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강의 자료에서도 오류들이 있었는데 마저 붙여서 한 번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예시에서처럼 언더 리텐션도 60초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험용으로 데이터 변경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듭니다. 저는 언두 테스트라고 교재에서 만들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언두 이번 날 이거 다 올려드려야죠. 잠시만요. 방금 전에 이제 첫 명령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쿼리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만들었고 여기서 방금 친 쿼리도 올려드렸어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봤죠. 그 다음에도 몇 개만 그냥 아무 숫자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실습해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습을 해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동일한 구조의 이제 인서트 문을 하시되 숫자는 몇 개 좀 바꿔서 넣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오라클에 있는 뭐 난수를 만들어주는 이제 펑션이나 다른 걸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데이터가 들어간 게 보이고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 쿼리도 위에 올려드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로우 데이터들을 다시 뒤에 이어서 인서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항상 이제 두 배로 들어갑니다. 오퍼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복할 때 저번에 보셨을 테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서처럼 오류를 만날 때까지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지금 작게 설정된 거는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오류가 나왔네요. 지금 에러 보이시나요? 오, 예제랑은 이제 다른 오류가 나왔네요. 저 순서가 이제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를 작게 잡아서 그 아까 두 번째로 봤었던 오류가 먼저 나왔네요. 네, 네. 이제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이제 원두 세그먼트를 데이터 블록 하나 단위만큼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1분이 살짝 길기도 한데 일단 언더 리텐션 시간이 저희가 언더 리텐션 시간을 1분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1분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부터 1분을 기다렸다가 작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29분을 조금 넘기고 나서 다시 똑같은 명령어를 넣어볼게요. 아마 이거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 자,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조회해보는 데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30분 딱 됐을 때 명령어 다시 날려보겠습니다. 네. 저번 강의 때 말했었던 부분은 언두 리텐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은 언두 세그먼트가 덮어 쓰여지지 않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같은 오류가 뜨네요. 네. 근데 앞서서 아마 잠시만요. 몇 가지 이유가 저도 이제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앞서서 인서트했던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의 크기와 이제 뒤에서 인서트했던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많이 차이 나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갈수록 적게 확보했던 언더 세그먼트들이 차례대로 이제 언더 리텐션이 끝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언더 세그먼트를 이제 해당 언더 스페이스에서 확장할 수 없을까요? 언더 리텐션 시간이 만약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거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치고 충분히 기다렸을 때도 아마 같은 오류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언더 리텐션이 지났을 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 쿼리는 제가 직접 한번 적어본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전 강의에서도 한 번은 보여드렸던 이제 DBA 언더 익스텐트 뷰랑 DBA 테이블 스페이스 뷰를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 리틀에서 소모한 용량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언더 리틀이 사용한 용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메가바이트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1메가바이트보다 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언더 리텐션이 끝나지 않은 이제 액티브, 아니면 현재 사용 중인 언더 세그먼트가 0.75메가바이트, 이제 익스파이어드 된 게 1.5메가바이트, 아직 익스파이어드 되지 않는 게 1.5메가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용량만 합쳐봐도 4메가바이트 가까이 되죠. 분명히 제가 설정한 거는 1메가바이트였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이 이 경우에는 점자로 가져옵니다. 온도 리틀이겠죠. 이것도 허리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언더 리틀에 대한 이제 리텐션 설정을 보면 no guarant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uarante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더 세그먼트가 이제 언더 리텐션 기간에 확실하게 그 언더 세그먼트가 변경이 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no guarantee로 되어 있고 아까처럼 언더 리텐션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변경 내역을 발생시키면 이 노 개런티인 언더 세그먼트는 덮어쓰기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여튼
박스 이거는 이제 이 공은 사실 정답이 뭔지 알고 찾아본 부분인데 마지막 컬럼을 보면 오타가 많이 나요. 네. 마지막 컬럼에 보면은 튠드 언더 리텐션이라고 있어요. 언더 리텐션이 아마도 조정되었다는 의미겠죠. 근데 저희가 직접 판정은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아마 오라클이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는 아까 1분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언더 리텐션 시간을 보면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1700초 넘어가는 것도 있고 2400초 넘어가는 것도 있고 900초로 했을 때보다도 충분히 더 많은 양들이 저절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들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 해보면 지금은 이제 그 교재 있는 것처럼 unexpired도 아니고 액티브예요. 아직 사용 중입니다. 언더리틀에서 그 아까 맨 처음에 조회했던 결과처럼 액티브하고 unexpired하고 expired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오토매틱 언더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오라클의 자동화된 기능들이 그 자체적으로 언더 세그먼트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첫 번째 오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 음, 그래서 이전 버전들보다는 예상에 비해 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오라클 21는. 자, 그리고 뭐 관련 파라미터는 여기서 활용했던 거는 아까 설정했던 뭐 언더 파라미터, 언더 리텐션이나 아니면 데스크에서 컬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조인문에서 VW 언더스택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블록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언더블록의 개수나 아니면은 뭐 트랜잭션 네임 아니면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해당 트랜잭션을 일으키죠.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생긴 언더 세그먼트 뭐 이제 소유자나 뭐 언더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그다음에 뭐 extent ID, 파일 ID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용량까지죠. 그래서 이것만 한번 조회를 해보면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언더리틀에 대해서 각 블록 세그먼트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언더 세그먼트 예시를 끝내고 뒤에 이제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약간 적기 때문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플래시백 쿼리부터 다시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